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삼성전자 바닥은 찍었나? 외국인이 오늘 연속적으로 팔다가 오늘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바닥은 찍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이 연속적인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루 매수해서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다고 확실히 이야기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세형이 삼성전자 너무나 큰 하락을 해서 바닥을 찍어줬는데 운 좋게 바닥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5만원 아래. 5만원 아래는 돈세형도 1억을 매수한다고 했죠. 사실 매수를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5만원 무너지면 무조건 1억을 매수한다고 했는데 1억을 매수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동시효과에 순간 무너지고 오늘 매수하려고 했는데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오전에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5만원 아래 매수를 못해서 LG 디스플레이 조금 담았고요. LG 이노텍도 좀 샀고 많이는 매수 안 했습니다. 노리고 있는 종목은 하나 시스템이에요. 하나 시스템이 지금 핫하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핫하게 상승하는데 확실한 조정이 있을 때 많은 돈을 들어가려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에서 우주항공 강력한 섹터에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필사적으로 승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초집중합니다.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타임 때 들어가려고 합니다. LG화학은 제가 매수 타점에 들어왔는데 왠지 어제도 매수를 못했고 오늘도 왠지 사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트럼프 악재가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분간 확실한 종목만 매매해서 중단기든 단기든 아니면 장기든 확실한 종목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5만원을 잠깐 무너뜨리고 7.2% 올랐어요. 53,500원에 끝났는데 49,900원에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49,900원에 매수한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5만원 아래는 무조건 1억을 질른다고 했는데 매수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동시효과에 순간 무너져서 오늘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주도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한 주도 없지만 오늘의 상승을 너무나 다행이고 기쁩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기둥처럼 지켜줘야 모든 종목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주식이 없다 해서 남의 주식 무너지는 거를 남의 아픔을 너무 이렇게 밟으면 안 돼요. 저는 주식이라는 게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데 하락할 때는 버텨야 되는데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댓글에 정말 못된 인간들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해서 하락하는 건데 서로 의지하고 버텨야 되는데 잘 당했다. 너 손에 돈 잃어서 좋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못된 인간들 정말 벌 받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한 주도 없지만 오늘 7%대 오른 게 너무나 다행이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박수 치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수세가 있을지 어찌합니까? 바닥은 찍었다. 선생님 바닥을 5만 원이라 찍어줬지 않습니까? 점쟁이도 아니고 정확하게 맞췄는데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타이밍이 왔는데 가치 분석을 할 때 5만 원 아래는 장부가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시가총액은 319조 아직도 싸죠. PER이 10.76배 쌉니다. PBR 0.97배 5만 5천 원까지는 이런 좋은 주식이 기본으로 지켜줘야 돼요. 배당 수익률이 2.7%.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어차피 물렸으니까 배당 3%대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배당 받으면서 버틸련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배당 받으면서 버티는 거. 바닥도 아무도 모르고 또 아무리 악재 삼성전자 안 간다 해도 모두 그랬죠. 삼성전자 더 하락을 할 거다. 지들이 뭘 한다고. 지들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들이 한번 해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닥 때 너무나 심하게 빠졌을 때는 용기 있는 자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49,900원에 매수하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안 샀어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외국인이 아직도 51.72%를 갖고 있습니다. 호재처럼 안 보이죠? 외국인이 언제 매도할지 모르니까 확실하진 않는데 외국인이 오늘 매수했어요. 기관도 매수. 오늘 개인만 팔았죠? 한 20일 정도 매도를 하다가 오늘 신호가 터졌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연속 매수입니다. 연속 매수를 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시장을 지켜보고 대응만 하면 돼요.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수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도 바보입니까? 무슨 호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호재가 나오면 알아서 매수합니다.
삼성전자의 호재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그럼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수를 하면 바닥을 찍고 다시 8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호재는 아직까지 언제 나올지, 호재가 나올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삼한전자 탈출 성공. 하루 만에 탈출 성공했죠.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잘하고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53,500원에 마감했지 않습니까? 7%대 상승입니다. 놀라운 반등입니다. 외국인이 1,300억 순매수했답니다. 외국인이 10일 동안 연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매수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연속적으로 매수가 할까? 아무도 몰라요. 신도 몰라.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수를 할 때는 대응만 하면 돼요. 왜 매수할까? 또 의심도 해야 되고, 매수할 때는 뭐 호재가,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으니까 매수했겠죠. 싸니까 매수한 것 같아요. 싸니까. 너무나 쌌어요. 그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싸서 샀다. 싸서. 대외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금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안 좋아요. 지금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일 동안 연속적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빠지면 좀 추세가 안 좋죠. 불안한 겁니다. 신문을 보니까 SK 하이닉스 내년에도 HBM 지배할 것이다. 매출만 35조.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HBM을 따라잡지가 쉽지 않은가 봐요. 삼성전자가 HBM 3위 엔비디아 품질은 테스트가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이 수율이 80%까지 나온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나 봅니다. 삼성전자가 우상향 상승을 하려면 무너진 HBM 기술을 인정받아야 돼요. 경쟁력을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의 시장에서 HBM 위상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하이닉스하고 동격으로 올라간다면 삼성전자 우상향으로 상승하겠죠. 아직까지 보이는 건 없어요. 품질 테스트만 통과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한 거는 그냥 저가 매수수 유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싸다 이거죠. 싸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향후 전망은 어떠냐?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 공급망 탑승입니다. 지금 품질 테스트는 통과됐지 않습니까? 공급망이 탑승이 안 됐어요. 탑승이 됐을 때 처음에 물량은 많지 않겠지만 탑승이 중요하다. D램 경쟁력 회복이 필요해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공격적인 증설로 D램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창신 메모리가 얼마나 기술력이 있고 얼마나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창신 메모리가 중국 내에서 좀 선차나도 지들 쓸 거예요. 이래서 저는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요, 중국이. 왜냐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니까요. 또 댓글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중국을 빠는 인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 중국이 잘 되면 좋겠나? 그만 좀 댓글에 그렇게 중국 찬양 좀 그만 좀 써. 그게 맞다 해도 삼성전자 응원 좀 해주란 말이야. 당신네들이 중국인이야? 창신 메모리 찬양하고 창신 메모리가 삼성전자를 이긴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국에서 허접한 것만 쓰는 거지 어떻게 삼성전자를 이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창신 메모리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트럼프 형이 공격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저는 창신 메모리 이런 회사 개무시합니다. 개무시해요. 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삼성전자 엔비디아 공급망 탑승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반도체를 관세를 때린다고 해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도 악재입니다. 하지만 상신 이런데 중국 업체를 더 공격이 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는 악재라고 생각 안 해요.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트럼프 형의 반도체 관세 공격은 단기적인 악재, 장기적인 호재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중국 업체를 말살시켜야 돼요. 그냥 짓밟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관세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악재가 또 있죠. 반도체 칩스법 전면 폐기 주장.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건데 트럼프가 바뀌면서 이 칩스법을 전면 폐기한다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장 지라고 줬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5년간 지원을 받을 거를 약속을 하고 사인도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봐야 알겠습니다. 악재는 악재예요. 이런 악재가 또 해결돼야 삼성전자가 우상향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힘들었던 거는 23년입니다.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줄고 매출도 14% 줄었죠. 하지만 24년 왜 이렇게 빠진지 몰랐어요. 5만 원 아래면 바닥이다고 찍어준 거고, 아니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외국인이 몇 프로 팔았다 해서 5만 원이 무너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5만 원 아래는 악재는 많지만 한번 매수할 만 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24년 실적을 보면 매출이 17% 늘고 영업이익은 36조 나옵니다. 25년 8%대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영업이익이 45조 나와요. 26년 매출이 한 4%대 48조 나옵니다. 물론 미래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얼마나 관세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분석을 해야 되고요. 엔비디아 납품건이 될지 안 될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바닥은 찍은 것 같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의외로 똑똑해요.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수세가 있다면 뭔가 호재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절망적이지 않아요. 너무 5만 원 아래는 과도했던 거예요. 뭐 적자나는 회사입니까? 영업이익이 37조, 38조, 42조 빵빵 터지는 회사인데 8만 원 갔던 회사가 5만 원이 무너진 게 비정상 나라죠. 5만 원 아래는 또 내려갈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소량씩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 삼성전자 안 망하고요. 중국 업체가 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가치 평가를 하면 시가총액이 319조예요. 적어도 500조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조.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53,500원인데 돈세영의 평가는 8만 원은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는 파운드리 TSMC와 파운드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요점이고요. 스마트폰 애플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냥 동격으로 갈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전장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L전자를 따라서 구독 서비스를 12월 달에 진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본이 있습니다. 그러니 8만 원은 그냥 나는 관심 없다. 그냥 묻어두고 8만 원은 언젠가 갈 거 아니냐. 그럼 8만 원 갑니다. 지금까지 보여줬어요. 삼성전자가 제가 30년을 지켜봤는데 삼성전자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상승합니다. 이번 좀 특이하게 빠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만 원? 어차피 묻어두면 지가 알아서 경쟁력 확보하고 살아나서 8만 원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돈세영이 L전자 우선주 오늘 좀 빠졌어요. 2%대 빠졌는데 오늘 300주 매수했습니다. L전자 우선주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좌 공개를 안 하는 거는 계좌 공개를 했더니 어떤 인간들이 비겁하게 막 공격하고 너도 별 수 없다 막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계좌 공개를 어지간하면 인전 안 할 거예요. 그냥 뭐뭐 샀다 요 정도만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 투자한 분들의 미안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민주당의 억지 금투세가 너무나 늦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다가오는데 혹시나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폭락할 거를 제가 예측했어요. 우리나라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L전자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3만 5천 주 갖고 있었는데 50% 이상을 4만 7천 원대 매도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안 했냐? 아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제가 트럼프가 된다는 거 확신도 없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됐을 때 위기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3, 4일 밥을 못 먹으면서 투자 결정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살이 쪽쪽 빠지면서 위기관리를 집중하면서 L전자 우선주를 8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결정을 제가 한 이유는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해리스가 될 수 있는데 해리스가 되면 저는 호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해리스가 됐을 때 다시 매수해도 1, 2천 원 비싸게 매수해도 괜찮다. 4만 7천 원에 반을 던지고 현금을 확보하자. 현금을 확보했던 거고요. 또 금투세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폐지가.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시스템 섹트레가이를 많이 매수한 거예요. 치고 올라가길래 수익률을 50% 이상 내고 매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갖고 있고 제가 어떤 걸 더 매수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수는 하나시스템을 초집중해서 매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섹트레가이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L전자 같은 거 오늘 빠지길래 뭐 300주 지금 현금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니까 300주 그냥 산 겁니다. 왜냐면 저는 비쌀 때 그래도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전자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위기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맞다. 제 자산 규모와 구독자분의 자산 규모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위기 관리가 이제 거의 끝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제도 LG 디스플레이 좀 샀고요. 좀 샀습니다. 자신감 좀 생기면 툭툭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현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하나시스템 결정적일 때 지를 겁니다. 하나시스템이 가장 욕심나더라고요. 돈세운 가족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합시다. 초집중하면 이런 위기가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2천만 원 남고 재기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저 코로나도 버텼어요. 코로나 때도 버텼습니다. 코로나 때는 LG화학을 34만 원에 던졌죠. 그런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도 LG전자 우선주로 위기관리를 던졌는데 반은 남기고 던져서 지금 또 매수하지 않습니까? 47,000원에 던지고 43,383원에 매수하고 있으니까 기분 좋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는 각자 알아서 합시다. 뭐 제가 자산 규모를 잘 모르니까요. 서로 이렇게 힘들 때 응원해주고 위해주고 그럽시다. 댓글로 그렇게 비방하고 지들이 내 계좌를 봤냐고요. 계좌 공개 이제 절대 안 합니다. 아주 비겁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계좌 공개를 할 필요도 없고 많이 벌 때는 또 배 아파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시스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시죠? 제가 하나시스템 바닥에 사서 이번 달 돈 많이 벌었는데 너무 많이 버는 것도 티내게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락장에 니만 벌었냐 이럴 수도 있고 좀 바닥은 좀 많이 잡아주는 거로 가겠습니다. 돈세운 가족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정신 집중하고 초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